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민숙입니다. 직업선호도 검사 해서 8회차예요. 아직 육각형의 기본적인 해석이 거의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담 사례 세 번째, 사회형입니다. 장기식자예요. 사회에 흥미가 있고, 근데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어떤 지금 장남이냐, 차녀냐, 막냐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장남은 어때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졸업하고 1, 2년, 1년 내지 2년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장기 실직 상태니까 6개월 이상 자해요. 그런데 뭐가 나왔느냐? S, C, I가 나왔습니다. 2012년 전에는 세 개의 코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세 개의 코드를 갖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러면 요 그림처럼 사회형과 간습형은 1점 차이예요. 그리고 탐구형과 간습형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이게 이요인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불가사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사회형이 높은 점수였고, 관습형, 그 다음에 탐구형. 우리가 이 요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자 코드에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을 꽤 많이 다루시게 되면, 이런 유형은 만나기가 조금은 어려우신데, 이 불가사리 모양의 유형을 만나면 이분들은 능력자입니다. 왜 그러냐? 업종 다르고 직업 다 달라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세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노동시장에 C와 I와 S로 다닌다? 업종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쪽에 가서 일들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S가 제일 높아요. 그럼 S 쪽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관심이 있냐 하면 관습형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럼 관습형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탐구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떡에 커 보인대요.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들한테는 능력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불가사리 모양이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림은 별로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내담자의 그림이 불가사리 모양이다. 그럼 이력을 한번 보세요. 통일이 안 됩니다. 업종, 직종 다 달라요. 능력자들이죠.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같은 노동시장에. 예. 그래서 이 불가사리 모양이 나오면 그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성격에도 보시면, 음, 뭐라 그랬어요? 장남이고 장기실직자라서 정서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S와 C가 1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C를 쓰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실성이 C를 많이 쓰면 성실성이 높아야 되는데 별로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중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S를 쓰잖아요. 그래서 호감성의 성격이 좀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흥미검사는 성격으로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격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해 보시면 흥미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학습된 흥미가 있다고. 왜 그러냐? 내가 싫어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게 그냥 좋다라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격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사 검사, 이제 이때는 자존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인관계 지향이 27이고요. 독립심이 되게 낮아요. 이거랑 뭐를 보시면 되냐 하면 이 사람 코드가 S입니다. S들은 뭐를 잘 못해요? 그들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져요. 어, 양육환경 지금은 이제 가족 친화로 단어를 바꿨는데, 요것도 40점 이러면 이 친구는 장남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부모의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어떠면?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망도 떨어지고, 공부는 좀 한 것 같아요. 예술성, 운동 안 해요. 종교는 있습니다. 직무만족, 어, 직업이 없는데 직무만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도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어떤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 사람은 그저 그렇다에 들어가 있잖아요. 40에서 60. 그럼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고 괜찮아요. 그럼 물어봐 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나? 예. 그래서 이제 흥미 코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세이 관련된 걸 얘기를 하면 에세이 반대 코드 R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C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C의 반대 코드. 예.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설명하면 I의 반대 코드. 그러니까 C는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I는 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 코드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지금 높은 거 갖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사회형 간습형 그 다음에 인접해있지 않고 이유인에 속하죠? 예.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흥미 코드가 자신의 직무 코드와 잘 맞을 때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코드마다 추천된 직업이 있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 이거 붙여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형과 관습형이 1점 차이예요. 예, 사회형과 관습형 간에 비슷한 정도 흥미를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사회형, 관습형 서로 각자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요인이면 1요인으로 붙어 있는 코드에는 30개 내지 35개, 많을 때는 40개의 직업에 추천되는데 지금 이렇게 2요인으로 나눠지면 예, 20개, 25개 정도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 코드 접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각은 15개 정도로 떨어져요. 각자. 서로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들 만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요인, 3요인 때는 흥미 패턴을 나타내는 각각의 코드에 나타나는 직업 목록을 참고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패턴을 갖고 얘기할 때는 1요인에 붙어 있는 거, RI, 예, IA,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에 직업들이 추천이 돼서 직업이 많은데 이렇게 2요인, 3요인은 각자의 코드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도 호감성이 높은 점수였고요. 정서적 불안성이 높았죠. 이거는 장기실직 상태고 그다음에 장남이에요. 이것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붙여서 설명을 좀 해석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담자의 불안정적인 정서 상태에 대해 수용해주고 지지해 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격과 생활사 검사를 같이 섞어서 이제 보는 거예요. 호감성 점수, 그 다음에 외향성 점수가 별로 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호감성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흥미가 S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 잘 맞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격 검사와 생활사 검사에서 나타난 외향성 점수, 예, 대인관계 지향성 점수에서 낮아요. 요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설명은 어, 그 흥미 검사에 나왔던 거, 성격에 나왔던 거, 그리고 생활사 이 세 개를 섞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격과 생활사를 지금 해석을 같이 해준다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어, 외향성 점수가 대인관계 지향성, 이게 낮게 나왔어요. 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S가 사실은 높아요. S가 사실은 높게 나왔어요. 어디서요? 흥미에서. 그 다음에 C와 1점 차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격과 생활사 검사에서는 성격의 외향성, 사교성이 낮고요. 대인관계 지향성 낮아요. 예. 그럼 어떨까요? 타인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먼저 나온 코드보다는 두 번째 코드로 직업을 선택하게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어울리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므로 간습형 직업을 가질 경우는 좀 더 적절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수평, 예, 관리 파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S 유형에 맞춰서 나오는 직업들은 다 뭐예요?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서비스 업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관수평은 일단 관리이고 숫자 갖고 관리하는 거고 그렇지만 옆에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쪽 S보다는 S와 C가 1점 차이니까 C로 보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흥미 패턴 면에서 근접성이 적기 때문에 2여인 또는 3여인 흥미 코드보다는 내담적을 선호하는 사회형 또 관습형 단일 코드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2여인 같은 경우 성격 검사, 생활사 검사에서도 특성을 살펴볼 때 대인관계점에서 득점이 27점이 있잖아요. 생활사 검사에. 그래서 사회형 직업보다는 간습형 직업의 내담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 우리 해석하면서 굉장히 요령입니다. 무조건 S가 높게 나왔으니까 S로 보낸다. 그게 아니고 하위 요인이 세 개예요. 세 개를 같이 크로싱을 해서 이런 거를 끄집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실 때 이렇게, 아, 이런 경우 이렇게 연결이다. 이 연결되는 부분만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음, 이거 의외로 S가 아니고 C로 보내라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CSI 코드가 사실은 이런 출생자 갱생 보험 이거 공무원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는 사무직에서 일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어, 그 C를 가진 쪽으로 의자를 알아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 코드가 아니고 고담 코드, C 코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번째, 관습형입니다. 금융사무원이에요. 금융사무원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여 현 직장에서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직업 선호도 검사를 보니까 관습형 보세요. 점수 되게 높아요. 26점. 진취형. 네. 그다음에 예술형. 그럼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점 차이니까 4점 이상은 뭐예요? 서로들 관습형이 최고로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개가 3점이니까 관습도 되고 진취도 되고 요 두 개는 1요인으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관습, 진취. 아, 그래서 예술형은 일단 대각으로 그어지는 거니까 이 두 개만 갖고 설명을 하셔도 돼요. 아, C와 E. 그리고 성격을 보니까 외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호감성, 여기서는 호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은행원은 어때요? 돈을 주고받는 건데 일단은 누가 있어요? 예, 사람이 있잖아요.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S가 없어요. C하고 E, 그 다음에 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감성에 3점, 38점 점수가 떨어져요. 성실성은 C를 쓰기 때문에 예, 중간 점수입니다. 정서적 불안정성. 근데 어떨까요? 내가 이 직업이 안 맞는다고 와서 상담하러 온 분이 정서적 불안정성이 그렇게 높게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어, 흥미의 A가 나와서 조금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호감성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도 내가 지금 짜일 것 같다. 나 여기 직무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되게 불안해야 될 텐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호감성 부분에서 떨어집니다. 왜? 고객을 만나는 건데 거기서 이거를 못 쓴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생활사에서도 대인관계, 자존감, 독립심, 양육환경, 야망, 학업성취, 예술성, 운동성어, 종교성, 직무만족. 직무만족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59점이면 괜찮아요, 직무만족. 예, 직무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도 그냥 50점 가까이.
자존감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독립심, 야망. 보니까 뭐 종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직무만족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검사 해석의 흥미 코드가 CA였잖아요. CA가 인접한 코드. 그래서 26점, 23점, 4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관습형 지형에 있어서 선호가 뚜렷하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내담자는 은행 업무 회계, 자기가 선호하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직업이나 상황을 선호하고 주어진 일을 유능하게 조용하게 수행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작업 계통을 통해 효율적 일처리를 한다. 이거는 C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첫 케이스 내놨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C와 A는 서로 반대꼭지에 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 갈등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CEA니까 지금은 한다면 CE만 갖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만 갖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최적 직업이 산출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C와 A와 AC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성격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MBTI 성격이랑 연결할 때는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지금은 요것만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내담자의 코드 특성과 직업 선호도 검사의 다른 하위 검사인 성격 검사와 생활사 검사를 이용하여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 유형과 상담으로 이끌어야 된다. 예. 그래서 A가 18점으로 뚝 떨어졌어요. 26, 23. C가 26, E가 23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고 직업을 찾아서 설명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격에서는, 내담자의 불안은 내담자의 성격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제한 나머지 예, 낮은 수준으로 나왔죠. 정서적 불안정성은 뭐 낮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 업무를 하는 내담자이므로 성실성 부분에선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낮으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호감성도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 성격의 오요인을 보면 외향성의 온정성 하위 요소와 호감성의 타인에 대한 믿음, 수용성, 겸손 하위 요소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내담자의 직장 내 인간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성에는 온전성이고 호감성에는 타인에 대한 미운, 믿음, 수용성, 겸손 이런 것들이 낮아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수용성은 다 받아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가 이분은 지금 S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용성도 떨어져요. 그런데 다른 데서 S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성격에서 보니까 수용성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S를 쓰지 않을 수 있어요. S들은 남의 얘기 긍정하고 그들의 배려하는데 고개 끄덕거리고 맞다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내 입장이거든요. 근데 S들은 그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흥미에서 S가 높게 나왔는데 성격에서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의 S는 물어봐 주셔야 돼요. 혹시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하신 경험이 있는가? 예, 학습된 S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습된 S로 S가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자랑과 더불어 일하는 거를 다시 추천을 한다? 그것 때문에 어떠면 왔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분이 좀 탐색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내담자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내담자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혹은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는 인간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질문을 신중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될 때 실적이 낮아서 정리해고를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직원들끼리 화학 잘 돌아가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 중심에 중요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 몇 명 있고 거기에 그들이 하는데 화합만 잘하면 이 팀은 돌아갑니다. 아, 거기서 이 사람들을 잘라낸다 이러면 여기서 삐걱거리는 사람들, 삐걱거리는 사람들. 그럼 결국은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리해고 불안을 느끼는 이유, 또 내담자가 생활사 검사 이런 거를 갖고, 내담자의 과거 생활이 그다지 편안하거나 풍요롭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또, 그, 직무 만족, 이런 데서 비교적 높아서 제가 직무 만족을 갖고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스스로 일하는 걸 좋아했고, 검사 결과 배경을 살펴볼 때 전직의 희망은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보다는 그냥 현재에 돌아가는 불안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잘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어, 그 이제 내담자 얘기가 사람들과 친해지려는 적극적인 타입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하고 다 걱정하고 있는 게 정리해고 소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걱정이 돼서 그렇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잘 맞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리고 또 전에 하던 일자리를, 예전에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을 했던가. 사실은 은행원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인데 시를 쓰니까, 예, 그래서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면,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시를 많이 쓰는 분들이 그런 거를 잘하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를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진취적 흥미를 갖고 있고 심리적 특성을 알고 싶어 하는 내담자. 예. 이제 가장입니다. 여성 가장. 아, 그래서 이제 내가 3살짜리 둔 여성 가장인데 이제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그 훈련을 받고 한식조리사 과정을 수료해서 근데 한식조리사가 바로 들어가서 조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방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렇게 뭐 일정하게 되거나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 상담하러 온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지형 E고, 그 다음이 S, A. 세 개가 붙은, 일단은, 음, 인료인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점수들이 높아요. E, S, A. 점수들이 높습니다. 그, 이런 성격 검사도 외향성 높고, E를 높게 쓰니까, 호감성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S를 쓰기 때문에 호감성도 사실은 높아야 되는데 성실성이 높고요. 정서적 불안전성은 당연히 구직 활동을 하니까 경험에 대한 개방성 A가 있어서 이렇게 좀 높아요. 예. 그래서 생활상하면서 대인관계 E가 높으니까 대인관계도 높아요. 예, 자존감, 독립심, 양육환경, 야망, 학업성취, 예수성도 높습니다. 운동선호, 종교. 직무 만족은 뭐 이게 이제 경력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직무에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예. 직무는 이럴 때는 어떤 직무를 했는가를 좀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ESA 점수가 높았어요. 나머지 점수는 조금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I와 R이 아, 점수가 낮고 나머지 점수들이 높으니까 어떨까요? 여러 가지에 많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기 흥미가 뭔지를 모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추천된 직업들을 보니까 내담자 학력 수준과 별로 안 맞는 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요. 또 성격이나 생활상검에서도 외향성이 되게 높았잖아요. 대인관계 지향성도 높고. 예. 그러면은 이 두 가지만 본다면 어떨까요? 이 S가 높았으니까 서비스 업종의 사람들하고 일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 그 음식에 관련된 거를 조리 자격증, 근데 거기는 R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R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진취형과 사회형 코드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어서 자신이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을 가질 때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높은 목표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또 타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거, 그러니까 간호직, 비서직, 유흥업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세 자녀를 둔 여성 가장이기 때문에 한식조리 자격증을 취득한 상생이긴 하나, 바로 경제적으로는 꽤 많은 그거를 받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죠. 예, 그래서, ES에 속하는 거, 예, 또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영업직 굉장히 괜찮아요. 관리직도 어울릴 수 있고요. 예, 판매직, 어, 근데 이제 관리나 영업직이나 이런 거는 학벌이 좀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직종이어서 외향성과 관계지향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직은 처음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한식조리사 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영업을 직접 뛰는 것보다 판매 쪽, 그죠? 판매 쪽이 굉장히 어울리잖아요. 영업을 직접 뛰는 것보다. 그래서 판매 쪽에 가서 일을 해보고 나중에 영업을 뛰는 걸로 옮겨가도, 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유형별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직업선호점수 L형은 선생님들이 자주 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건 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형은 나오는데 내담자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이걸 갖고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단과 동시에 문제 해결이. 왜? 뭐가 있어요? 추천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직업 상담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